파코월드에 오신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짚고 갑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파이코인 실시간 시세 분석 보드가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 가격을 동시에 보기 좋게 정렬했고 1분봉부터 각 분봉 차트를 또렷한 테마로 제공해 눈이 편합니다. AI 기반 기술적 분석 시그널을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최신 뉴스 큐레이션과 속보 알림도 곧장 반영됩니다. 궁금한 점이 떠오르면 실시간 채팅에서 바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두었으니 참고만 가볍게 해두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니콜라스는 지금 어떤 판을 깔고 있을까요? 메인넷 공개, 글로벌 5개 거래소 동시 상장, KYC, KYB 체계 정비, 지갑과 온오프램프 개선, 그리고 해커톤과 파이벤처스까지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이정표들이 이어졌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이루려는 그림은 쉽게 무르익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국 다른 코인과 같은 궤적일 뿐이라고 성급히 단정했지만 2025년 2월 오픈 네트워크 선언 이후 펼쳐진 장면은 의외였습니다. 불쑥 등장한 1억 달러 규모의 파이벤처스 출범. 숫자만 보면 평범한 펀드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단기 펌핑이 아니라 실사용의 칼끝을 맞춘 선택. 이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왜 실사용일까요? 코어팀이 모든 앱을 직접 만들 수는 없습니다. 대신 무대를 개방하면 전 세계 개발자, 창작자 스타트업이 동시에 실험을 시작합니다. 파이에는 이미 6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와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만한 초기 사용자 기반은 다른 프로젝트가 수년의 마케팅 비용을 쏟아도 닿기 어려운 자산이죠. 니콜라스는 바로 이 준비된 청중을 믿고 파이를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실험장이자 결제 인프라로 재정의하려 합니다. 불을 붙일 첫 무대는 게임입니다. 게임은 단순 오락을 넘어 문화를 만들고 경제를 움직이며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중화합니다. 스타크래프트는 PC방 문화를, 포켓몬고는 AR 체험을, 로블록스는 어린 창작자 경제를, 포트나이트는 스킨 경제권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엑시 인피니티가 보여준 폭발은 논쟁을 떠나 게임이 토큰 순환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파이는 조건이 다릅니다. 게임이 사용자를 모으는 게 아니라 이미 모인 6천만이 게임을 기다립니다. 인게임 아이템 결제, 비트레이드, 퀘스트 보상이 파이코인으로 돌아간다면 단 하나의 킬러 타이틀만 성공해도 가격 차트가 아닌 생활 경제에서 가치가 증명됩니다. 잠깐 스치는 안내. 혹시 파이 진입 타이밍을 놓쳤다고 느낀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가볍게 비교해보세요. 사람 인증 실사용 루프 설계가 몇몇 영역에선 파이보다 공격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광고가 아니라 선택지의 확장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세요. 하지만 니콜라스의 시선은 게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입니다. 2025년 8월 초 파이벤처스가 오픈소스 AI 연구그룹 오픈마인드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재미있는 앱 차원을 넘어서 AI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의 생산기업 분배를 어떻게 공정하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생성형 AI의 성과는 소수 빅테크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니콜라스가 보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생성된 가치를 투명하게 기록 배분하는 기술, 레이어로 블록체인을 실제 교환 매개로 파이를 연결하는 구조, 코딩을 몰라도 AI 플러스 블록체인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파이앱 스튜디오는 그 철학을 도구의 형태로 풀어낸 사례입니다. 누구나 창작자, 누구나 기여자라는 메시지죠. 이 비전을 실험하는 무대가 바로 해커톤 2025였습니다. 오픈 네트워크 개방 이후 첫 대형 해커톤은 단순 경연이 아니라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커뮤니티 피드백 개선 반복이라는 순환을 네트워크 안에서 빠르게 굴리는 인큐베이터였습니다. 상금 16만 파이는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돌아가는 것을 만들라였죠. 트랙은 게임, 상거래 소셜 교육 AI 툴 등으로 넓게 열렸고 파이앱 스튜디오, 파이OS 브레인스톰 앱 같은 도구가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단 하나의 앱만 성공해도 잠재 사용자 6천만이 즉시 고객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 이게 파이 생태계의 특수성입니다. 파이벤처스 탑다운화, 해커톤 바텀워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굴려 상향식 창작과 하향식 자본을 맞물리게 한 점도 눈에 띕니다. 여기서 아주 짧게 또 한 줄. 실사용 커머스 중심 모델이 궁금하다면 인터링크 네트워크의 온보딩과 보상 루프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공부가 됩니다. 피해 대체제라기보다 평행선에서 배우는 참고 사례 정도로요. 아무리 앱이 쏟아져도 지갑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들어 연쇄적으로 진행된 월렛과 올램프 개편은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참여 동원에 초점을 둔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마쳐야 메인넷에서 온전히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시 KYC 상태라도 지갑 개설과 기본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즉시 참여 가능한 인구가 수백만 단위로 늘었습니다. 외부 올램프에 벤사의 지갑 통합도 큰 전환입니다. 파이오니어가 아니어도 합법적 절차로 파이를 확보해 곧바로 파이 지갑을 활성화하고 생태계 앱 상거래 디지털 도메인 경매 같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다른 체인들이 지갑 설치와 시드 문구에서 신규 사용자를 잃는 동안 파이는 누구나 쉽게 들어오고 바로 써본다는 원칙에 맞춰 인프라를 손봤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왜 여전히 상장은 소수 거래소에 머무는가? 오픈 메인넷 이후 반년을 넘겼는데도 상장 지형이 조용한 건 의도와 타이밍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파이는 공급 이벤트 언락, 지갑 활성화 급증을 앞두고 무분별한 상장을 늘리기보다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시간창에서 파트너 거래소를 단계적으로 여는 방식을 취하는 듯 보입니다. 대규모 물량이 좁은 장터로 몰리면 변동성이 폭발하지만 여러 시장으로 분산되면 흡수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해커톤 출신 앱 론칭, 온오프램프 확장, 보안 EFA 강화, RWA 접점 확대 같은 호재 카드를 같은 분기에 겹쳐내면 시장은 얼마가 풀리느냐 보다 쓸 이유가 얼마나 늘었나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니콜라스의 일정 설계 철학은 일관됩니다. 말이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었는가? 말이 커뮤니티가 받아들일 성숙도가 충분한가? 이 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그래프는 들쑥날쑥해도 로드맵의 순서는 놀라울 만큼 정연합니다. 메인넷 공개 동시 상장 벤처스, AI 결합 발표, 해커톤 지갑, 올램프 확장. 우연처럼 보이는 조합이 사실은 수요의 그릇을 키우는 순차적 장치였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단기 가격보다 실제 사용성과 네트워크의 면역 체계를 먼저 다지는 선택 많은 프로젝트가 간과했던 지점입니다. 결국 니콜라스가 그리는 최종 도해는 이렇습니다. 게임으로 빠른 점화를 만들고 AI 블록체인으로 장기 엔진을 얹고 벤처스 플러스 해커톤으로 위아래에서 동시에 혁신을 끌어올리며 원래 플러스 온 오프램프로 접근성을 확장한다. 그 다음에는 이커머스, 오프라인 매장, 지역 국가 결제 인프라로 자연스러운 파급을 노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인의 등락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실험이 현실 세계와 접속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조각은 단 하나, 모두가 고대하는 킬러 앱의 등장과 그 이후 사용할 이유가 가격을 앞지르는 순간입니다. 그때 파이는 더 이상 차트 속 자산이 아니라 생활 속 결제 단위로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은 어느 날 갑자기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오늘도 조용히 쌓이는 사용성, 도구, 접근성 파트너십의 합이 만들어 낼 필연에 가깝습니다.